조 바이든의 탄핵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의 하원, 위원회 위원장들이 어제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이던 2015년 우크라이나 연설의 초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SNS 플랫폼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며 플랫폼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는 존 케리 기후 특사의 후임으로 존 포데스타 대통령 선임 고문을 임명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오늘 민주당의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이 외국을 위해 외국 요원으로 일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비난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9,000건 증가한 22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두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불법 월경이 전례 없이 급증하는 가운데 텍사스주의 국경 보안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 방위군과 플로리다주 방위군 병력을 텍사스에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부진한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는 판매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해 국무부로 하여금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목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의 하원위원회 위원장들은 어제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이던 2015년 우크라이나 연설의 초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독위원회 제임스 쿠머 위원장, 법사위원회 짐 조던 위원장, 세입세출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이 서명한 이 서한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9일 사이에 작성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과 관련한 모든 초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소셜미디어 X에 서한을 공개하면서 백악관은 2015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빅토르 쇼킨의 해임을 촉구한 우크라이나 연설의 초기 초안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작년 8월 중순에 국립문서보관소에 해당 문서를 요청했으나 이 기관은 현직 대통령이 문서를 검토하도록 60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지금까지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그 유일한 이유가 백악관의 책임이라고 확인했다고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서한에서 위원회들은 백악관이 국립문서보관소에 해당 문서를 2월 7일까지 제공하도록 허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독위는 X에 올린 글에서 공개 보고에 따르면 이 초안은 당시 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아들을 위해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정책을 변경했다고 믿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조 바이든은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검찰총장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한다고 말했던 것을 자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위는 백악관이 이러한 문서의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 위원회는 강제 절차의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SNS 플랫폼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며 플랫폼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온라인상 어린이 안전과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크버그, 스냅챗의 에번 스피겔, 틱톡의 추쇼우즈, X의 린다 야카리노, 디스코스의 제이슨 시트론 CEO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소셜미디어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 가족들이 자녀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들은 CEO들을 비난하고 의원들의 질타에 박수를 보내는가 하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들 CEO를 향해 여러분은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며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이들 소셜미디어에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고 중독되면서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 세계 약 20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메타의 저커버그 CEO가 집중 포화 대상이 됐습니다.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저커버그 CEO를 일어서게 한 뒤 자녀 사진을 들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당신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라고 캐물었습니다. 이어 저커버그 CEO에게 당신의 제품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피해 가족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저커버그는 이에 대해 끔찍하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피해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는 존 케리 기후특사의 후임으로 존 포데스타 대통령 선임 고문을 임명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데스타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민주당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데다 10년 이상 중국 정부에 영향력 있는 요원과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과의 협상이 포데스타의 핵심 업무가 될 것입니다. 특히 포데스타는 중국의 영향력 있는 공작원으로 알려진 퉁치화 및 그의 중국 공산당 지원 조직인 중미규류재단과 협력해왔으며 2011년 이후 그 재단의 2022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재단 웹사이트에 3건의 글을 기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 콜러가 보도했습니다. 연방하원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 따르면 퉁치화는 중국 공산당 연합전선공작부와 명백히 연관돼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연합전선 공작부는 선전활동, 스파이활동, 폭력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1월 초 케리가 바이든의 재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부의 최고 기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포데스타가 국제기후정책 대통령 선임 고문이라는 공식 직함을 달고 취임하면 케리와 그의 참모들이 있던 국무부 대신 백악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022년 국방정책 법안에는 국무부를 대표하는 특사가 인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의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조항은 케리가 취임했을 때 적용되지 않았으며 백악관 변호사들은 포데스타도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오늘 민주당의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이 외국을 위해 외국 요원으로 일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비난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오마르 의원이 의회에서 자신의 주요 임무가 소말리아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연설한 후 나온 것입니다. 오마르는 1월 27일 미네소타 소말리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 입소문을 탄 후 의회 공화당원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말리랜드 외교부 차관 로마 엘미 대사가 트위터에 공유한 연설문 번역본에 따르면 오마르는 소말리아어로 연설하면서 자신이 첫째도 소말리아인, 둘째도 무슬림이며 미국 체제 내부로부터 소말리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오마르는 이날 연설에서 내가 의회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소말리아의 바다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며 미국은
우리를 강탈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 오늘 나는 외국을 위해 외국 요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일한 오마르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규탄 결의안에 투표할 것을 촉구하지만 그녀를 제명하고 추방할 수 있는 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9,000건 증가한 22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둘째 주 이후 2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4천 건도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9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만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실직자 중 일자리를 새로 구한 이들이 줄었음을 시사합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작년 10월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11월 하순 이후 180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편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3.9%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3.9% 아래로 국채 수익률이 마감된 적은 없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불법 월경이 전례 없이 급증하는 가운데 텍사스주의 국경 보안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 방위군과 플로리다주 방위군 병력을 텍사스에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렉 에봇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유입에 대한 연방정부의 무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워싱턴과 수많은 법적 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주들은 주권을 방어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침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론스타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지원은 텍사스가 국경을 따라 철조망을 비롯한 장벽을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국경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샤인주는 총 1,000명에 달하는 주방위군 1개 대대 병력과 불특정 다수의 주방위군을 국경 보안을 위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에봇 주지사는 텍사스가 스스로 방어할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땅의 헌법이며 이에 반하는 모든 연방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국경 단속 노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는데 트럼프는 주 방위군을 텍사스에 파견해 도와주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백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펜서 콕스 유타주 주지사는 오늘 주의회가 송부한 DEI 정책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공립교육기관과 주공공기관에서 DEI 정책을 퇴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공기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다양성이나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부터 금지됩니다. 또한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인종차별이나 성차별로 비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교육기관도 일부 소수인종 학생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타를 포함해 텍사스와 노스다코타,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8개 주에서 DEI 금지법이 제정됐습니다.
보수층은 DEI가 겉으로는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차별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포용성을 내세우지만 반대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형태로 악용당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서 오히려 합법 이민과 불법 이민을 혼돈 속에 빠뜨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나아가 DEI가 정치적으로 이용돼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세금 지원과 지지자 결속으로 연결되는 정치 운동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시각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부진한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 1월 판매량이 47,543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감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베뉴가 마이너스 41%, 소나타가 마이너스 36%, 엘란트라 마이너스 20% 등 판매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산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73%, 투산 927%, 팰리세이드 14%, 코나 14%, 코나 EV 37%로 역대 1월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기차 판매는 작년 대비 42% 늘었고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합계 실적은 77% 증가했습니다. 한편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 1월 판매량이 5만 1,090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월보다 2%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12월 출시한 대형 SUV인 EV9은 1월 한 달간 1,408대가 판매됐습니다. EV9의 판매 호조로 전체 전기차 라인업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 57% 성장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비해 국무부로 하여금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제니퍼 웩스턴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박스틸 의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이산가족 등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무장관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명단을 파악해 관리하고 향후 이 같은 행사가 이뤄질 경우 정보 제공 등의 해당 명단을 이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에 대한 정보도 명단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부에 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미 직접 대화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한국 정부와도 상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2022년 재미 한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이 가결 처리된 바 있으나 실제 이산가족 상봉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북은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미주 한인은 참가 자격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의 선임 고문, 이 인물이 이제 차후에 기후 특사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후 특사가 된다라는 소식에 보수계 쪽에서는 지금 반발의 목소리 내지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포데스타 변호사가 과거부터 중국 공산당의 이 정치국,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선전, 선동 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 스파이 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연합전선 공작부, 이곳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연합선전 공작부와 명백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러한 인물이 지금 기후특사가 된다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1등 나라죠.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배기가스 양을 줄이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선전 공작부와 연관되어져 있는 인물이 미국의 기후특사를 맡는다. 미국의 기후특사는요, 그냥 단순한 특사가 아닙니다. 이미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통과시킨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만 봐도 뭐 2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주물럭거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기후특사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을 뿐더러 영향력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중국 공산당과 연관된 인물을 써야 되겠느냐? 민주당 내에서는 대안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민주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반론을 지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임명 방식입니다. 백악관에서는 지금 기후특사를 백악관의 선임 고문이 맡는 것으로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요, 존 케리 기후특사 같은 경우에는 국무부 소속이었습니다. 외교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부 소속으로 되어져 있는 기후특사인데, 기후특사를 국무부에서 임명을 하게 되면은 연방 상원의 인준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인선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회가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무부 소속이 아니라 백악관 소속으로 임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원의 인준위원회를 거칠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은 기후특사이고 엄청난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의회로부터의 제재를 당하지 않고 임명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임명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정부 예산이 깜깜이 예산이 돼버릴 수 있는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화당 쪽에서는 포데스타가 기후특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후변화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뉴딜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좌익 정책과 관련되어져 있는 예산들입니다. 결국 그 예산이 쓰이는 것은 결국은요, 정치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의회가 규제할 수 없는 자리의 인물이 그 돈을 집행을 한다.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층에서는 계속해서 포데스타의 기후특사 임명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내놓은 보도 내용이죠. 지금 미국 내에서 8개 주, 뭐 텍사스, 노스다코다,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등 해가지고 8개 주에서 DEI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제정이 됐다. 이것이 결국은 미국 사회를 상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인 양 뉴욕타임즈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DEI에 대해서는 보수층 여러 곳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일단 DEI는 뭐냐? Diversity, 다양성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Equality, 그러니까 형평성, 그리고 Inclusive죠. 포용성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놓고 보면은 다양, 형평, 포용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DEI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교란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성 부분인데요. 다양성이라는 걸 놓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원래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죠.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군다나 이민자의 나라이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걸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세우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친이민, 인권 옹호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게 불법 이민자, 합법 이민자 구분이 애매해지는 정책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면 추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불법으로 미국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현행 법들을 어기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형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평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LGBTQ처럼 형평성이라는 것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성적 평등과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건 분명하다.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죠. LGBTQ는 남녀 평등,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적 취향에 대한 문제다. 성적 취향은 자유입니다. 자유. 성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은 자유니까 그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적 취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LGBTQ의 문제는 사실은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고 행복 추구권에 관한 문제이지 성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갖다 형평성, 그래서 남녀 평등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평등이 아니라 성적 취향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애매한 상황. 그래서 덜렁덜렁 한 사람이 치마 입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사건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는 뭡니까? 피부색에 대한 이야기죠. 피부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차별 문제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 뭐 백인의 반격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저희가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왜곡된 시각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형평성을 주장하는 거는 좋은데 그럼 피부색이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핍박받았으니까 우린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뭐 흑인 경찰이 백인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아무런 소요가 없는데 백인 경찰이 흑인을 사망시켰다? 그러면은 당장 동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벌어지고 하는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희한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된 형평성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인 그룹은 가해자, 흑인 그룹은 피해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깔아놓고 거기에 빗대서 잣대를 갖다 대려고 하기 때문에 좀 잘못된 시각이 적용이 될 수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핍박받거나 괴롭힘 당했던 시절이 있었던 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현재 시대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과거의 역사를 현재까지 소환해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종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 상황들이 교육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가보면은 마치 백인을 죄인시하는 그러한 잘못된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과거에 그런 보도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죠.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연방정부의 지원 예산이 쓰여져서 이런 형평성 교육이 치러지고 있었는데 가서 봤더니 내용이 엉터리여가지고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이런 데다가 연방정부 예산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보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지금 형평성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백인들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전체 다수가 불편해지는 LGBTQ도 그렇고 지금 피부색 논쟁도 마찬가지인데 소수 때문에 다수가 불편해지는 이상한 상황들 그리고 잘못된 과거를 갖다가 현재로 끌어들여서 현재는 이미 그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 끌어들여가지고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백인들은 뭐 3살, 4살만 되면은 백인 우월주의가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인 전체가 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것처럼 묘사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아주 활개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이론들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포용성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포용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는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식으로 이게 악용이 되어져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DEI라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각 정부 기관들, 국방부를 비롯해서 여러 정부 기관들과 일선 학교에까지도 DEI 오피스를 만들어라. 아주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고 직원들을 고용하게 만드는 이런 강제적인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그 정책이 펼쳐지면서 아주 교묘하게 뭐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거는 민주당, 친이민 정책은 민주당, LGBTQ 편은 민주당,
뭐 인권을 위한 당은 민주당 이런 식의 개념으로 다 연결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좌파 아젠다, 이 좌익 아젠다가 마치 선한 것인 것처럼 포장을 시켜주는 전초기지가 되었던 겁니다. DEI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왼쪽이 무조건 옳지 않고요. 오른쪽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닙니다. 둘 다 존재하고 둘의 이야기들이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DEI 오피스들이 만들어지면서 왼쪽으로 치우쳐진 이야기들이 선한 것이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이야기는 악한 것으로 둔갑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많은 의원들, 많은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왔고요. 급기야는 여러 주에서 더 이상 DEI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DEI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시작이었고요.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이었고 지금 그나마 미국 내에서 8개 주는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2월 1일 목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